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VIP 클래스 8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모델링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진행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은 무엇을 보느냐? 먼저 구조 형식을 보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뭐냐? 현행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거죠. 현행법과 기존 건축물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건축물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현행법에 또 위법이 있는지,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구조 형식입니다. 구조 형식. 즉 뭐냐?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아니면 연화조 구조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이 구조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구조 형식이 나와 있다. 만약에 구조 형식이 안 나와 있는 건물이라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이라고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래된 건축물들, 1970년대나 80년대 지어진 건축물은 연화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연화조. 즉, 벽돌의 구조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형식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법적으로 주차 대수를 몇 대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건축물 대장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은 현장에 실제로 주차가 구획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주차장을 불법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게 되면 현재 그 건축물의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위반 건축물 딱지가 이렇게 박혀 있다면은 위반 건축물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만 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면은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고 깨끗이 말소를 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뭐 화장실도 설치하고 좀 구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변동을 할 경우에 구조안전 진단을 100%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구조안전 진단은 구조기술사의 책임 아래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구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뭐냐?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할 때 뭐 벽을 커팅하고 또 이렇게 기존의 연화조 벽을 허물고 방을 크게 하고 뭐 상가로 개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기존 건축물의 구조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조안전진단, 즉 안전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록 업체가 있는데요. 주로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요. 구조기술사가 이 구조안전 확인서를 이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제가 해보니까요. 대략 한 3층 정도 되는 건축물의 안전진단 비용이 한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하더라도 1,200만 원 정도 아니면은 1,5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만 안전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눈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조기술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설계를 진행할 때에 뭐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에 어디를 절단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을 철거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즉 엘리베이터는 전층이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1층, 2층, 3층, 4층 똑같은 층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위치와 또 엘리베이터를 나오면 이렇게 승강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슬라브를 절단을 해야 되고 관통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테크니컬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건축물에 슬라브를 커팅을 하기 때문에 슬라브 커팅한 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구조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구조 보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슬라브를 절단하고, 또 창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작은 창문을 큰 창문으로 조금 크게 하겠다, 확장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사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구조적인 내용은 구조기술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같이 여러분이 아시고 업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계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다 진행을 하고 외관도 만들고 뭐 재료도 선정하고 슬라브도 커팅하고 구조 설계까지 다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허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인허가 진행은 건축 심의 대상, 제가 83강에서 소개한 청담동에 있는 그런 건축물처럼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건축 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건축 심의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수선이나 증축 허가에 관련된 도서를 작성을 해서 건축과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구조안전 진단에 관련된 내용과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사 진행을 할 때에 감리를 구조기술사 보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구조기술사와 협력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요, 신축처럼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죠. 자, 공사를 진행할 때도 종합건설면허 대상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보면은 공사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이게 되면은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대수선, 증축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착공신고 때 종합건설면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에 버금가게 착공신고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공사 후에 사용승인 신청, 즉 말 그대로 준공신청이죠. 준공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다 완료되면은 그때 사용승인 신청을 또 구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 이 사진으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처럼 특검이 나와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자 책임하에 준공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 후에는 신축 건물처럼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까지 변경이 다 완료돼야만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신축보다는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죠.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과 건축물의 노후도 또 이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새로 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기존 건축물은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잘못했다가는 건축물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진행 순서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